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너 오늘부터 내 거야. 내 소유물이 되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이 로맨틱하게 들리는 요즘입니다. 언제부터 소유가 사랑이 되었는지 참. 물질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는 최첨단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가장 화려하고 번뜩이는 제품을 갖고 싶어 하듯 그렇게 사람도 사랑도 갖고 싶나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처럼 사랑과 소유의 감정은 정말 같은 것일까요? 오늘은 사랑과 소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만 독점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애인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세상 모든 독점 중 유일하게 타당한 독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독점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타적 독점의 욕망으로부터 생기는 질투의 감정과 소유의 감정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리틀의 사전에 따르면 질투는 사랑에서 시작되어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야기되는 감정입니다. 즉,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인 셈이죠. 하지만 소유의 감정은 다릅니다. 소유에는 내 것이니까 나만 갖겠다는 질투와 비슷한 독점의 욕망도 포함되어 있지만 반대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지배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소유란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소유한 것은 누군가에게 증여,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사회나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부인을 증여하거나 상속하기도 했다죠. 다른 부족에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와의 잠자리를 선물로 주기도 했고요. 이것은 아내를 철저하게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가지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근친혼을 막고 우성 유전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과는 더 멀어지게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그 풍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 신부가 입장하는데 아버지가 딸을 사위에게 건네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잖아요. 이러한 절차는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의 소유관념을 잘 보여줍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처럼 사랑과 소유, 질투와 소유는 다른 감정입니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두 감정으로부터 나타나는 감정과 태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으로부터 야기된 질투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도 모르고 나를 떠날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겠다는 두려움과 불안, 이것이 사랑과 질투에 깔린 바탕인 겁니다. 애인이 다른 사람을 향해 미소를 보내거나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그 애인이 미워지면서 질투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때의 미움은 내 불안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질투하는 내 자신이 미운 것이고 또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내 자신이 미운 겁니다. 반면 소유에서 생기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증오와 분노입니다. 소유물이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드는 불쾌감과 다르지 않죠. 마치 비싼 돈을 주고 산 핸드폰이 자기 멋대로 작동할 때 드는 그런 분노, 이것이 소유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종종 이러한 분노는 파국으로 치닫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애인 간의 데이트폭력, 그리고 이별 통보했다고 죽이는 보복살인까지 모두 소유를 사랑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버린 안타까운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타자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내가 알 수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것만 같은, 그러면서도 미친듯이 끌리는 그런 존재에 대한 경험이죠. 사랑에는 끝내는 내가 소유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 있는데 소유는 내가 그것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는 오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알고 있던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내 통제를 벗어난 느낌이 들면서 네가 감히? 하며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죠. 애인의 귀가 시간을 통제하고 만나는 사람, 옷 입는 스타일, 헤어스타일, 심지어는 말투까지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상대방도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소유의 욕망일 뿐이지. 이처럼 질투는 사랑이지만 소유는 지배의 다른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소유는 사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어떤 감정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소유의 표현들이 사랑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많이, 그리고 당연하게 말이죠. 물론 제가 또 너무 오버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언어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안에 내포된 실제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내꺼 하자는 말이 그냥 결국 사랑해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면 그렇게 화낼 일도 또 불편해할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반영하고 지배하는 법. 어째서 소유적 표현이 사랑 고백이 되었을까? 과연 그렇게 사랑을 이해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에 이르자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에리 프롬은 사랑을 어떤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고, 사랑을 두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상대방을 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소유물로 간주하는 소유적 사랑과 상대를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존재적 사랑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갖추고 계신가요? 딘녹쌤이었습니다.